안녕하세요. 편선생입니다. 얼마 전 GS가 3분기 매출 실적에서 CU를 제치고 다시 업계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요즘 편의점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체돼 있어서 1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GS25의 FCS, 즉 신성 강화형 매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FCS가 뭔지, 왜 매출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경쟁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단점까지 제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S는 프레시 컨셉 스토어, 말 그대로 프레시 푸드를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설계한 매장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매장이랑 비교하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일반 매장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장이 넓습니다. 보통 25에서 35평, 큰 곳은 40에서 60평까지 됩니다. 편의점 일하기보다는 작은 마트 느낌에 가깝죠. FCS 매장에는 신선식품 카테고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채소, 과일, 축산, 수산까지 이 정도면 마트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구색이 풍부합니다. 신선 상품만 표준형은 210 SKU를 보급형은 110 SK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미니마트 기능까지 일부 흡수했습니다. 채소, 과일, 수산, 축산, 심지어 한우까지 들어오니까 편의점과 슈퍼 사이에 완전 중간 모델이 된 셈이죠. 결국 매장이 크면 소비자가 더 오래 둘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동선이 길어지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보기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하는 마감 할인까지 존재하는데요.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게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FCS는 그냥 큰 매장이 아니라 요즘 소비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 전략 모델입니다. 특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시 상품입니다. 프레시 상품들은 요즘 편의점 매출의 핵심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바로 먹을 것입니다. 1인 가구 증가, 가성비 식사 선호, 집밥 대체, 간편식 증가. 이 모든 흐름이 편의점 프레시 카테고리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GS는 이걸 보고 그럼 아예 프레시 중심 모델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확 바꾼 거죠. 두 번째는 편의점의 대형화입니다. 매장이 크면 체감되는 선택폭이 달라집니다. 냉장 매대가 커지면 도시락 종류도 많고 반찬 종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회, 오징어, 삼겹살, 한우, 스테이크 등등 정말 상품 구색이 넘쳐납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많다고 느끼는 순간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시식 공간 또한 넓게 구성할 수도 있고 외부에도 전략 상품들을 쫙 진열해 놓으면 고객들이 상품을 선택하기도 편하고 객단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권이라도 큰 매장들이 고객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사들은 아직 이런 대형 신성 강화형 모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FCS가 들어간 GS25가 CU와의 경쟁이 있는 상권에서는 면적, 상품, 구성, 프레시, 경쟁력에서 GS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업계 3, 4위인 세븐과 이마트24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는 GS의 소비 쿠폰 효과가 FCS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민생일보 쿠폰을 사용하기 좋으려면 매장이 클수록 상품이 많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FCS 매장에서 매출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는 건 팩트입니다. GS의 FCS 매장 올해 10월 기준 약 750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GS는 내년까지 1000점을 확장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실험 매장이 아니라 GS 편의점의 메인 전략 모델로 공식 채택됐다는 뜻입니다. 한편 비슷한 컨셉으로 신선 강화 동네 슈퍼를 시도했던 이랜드 리테일의 킴스마트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랜드 인지도 부족, 상품 경쟁력 부족, 물류 인프라 한계, 대형 신선 모델을 버틸 수 있는 구매력 부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죠. 같은 신선 강화형 모델이어도 GS는 GS 더 프레쉬와 같은 전국 단위 물류와 자체 도시락 간편식 제조 경쟁력, 대기업 유통 구매력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점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FCS 매장은 대부분 본부 임차인가요? 점주 임차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CS는 본부 임차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기존에 마트를 운영하시다가 FCS로 전환하시는 경우나 상권 좋은 입지에서는 점주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본부 임차일까요? 신선 강화형 매장 특성상 초기 시설 투자 비용, 장비 비용, 권리금 등 초기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입지가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직접 임차하고 투자한 매출 좋은 곳들 중 리뉴얼해서 FCS 매장을 만들고 점주님을 구인하여 맞추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바로 폐기비용 부담입니다. FCS 매장은 신선, 강화형이다 보니 폐기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선식품들은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유통기한이 짧아서 폐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업계 기준으로 보면 신선식품 평균 이익률이 약 25%, 평균 폐기율이 약 15%라고 합니다. 점주 임차라면 내 가게니까 감당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 임차라면 이 폐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폐기는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그나마 편하고 OFC가 권유하는 상품들 판매를 해주면서 폐기 지원도 많이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S 매장들은 타 브랜드 편의점들에 비해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매출은 결국 점주님의 운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FCS 시스템이 좋아도 진짜 성패는 점주님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의 미래는 결국 신선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 경쟁은 점포 숫자가 아니라 상품 경쟁력, 특히 FF와 신선 경쟁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GS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읽었고 FCS라는 모델로 실제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CEO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이런 신선 중심의 대형 매장을 얼마나 빨리 확대하느냐에 따라 업계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편의점을 가보신 분들은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장을 크게 만들고 FF 상품, 도시락, 조리식, 베이커리 같은 바로 먹을 것을 강화하면서 편의점 자체를 아예 다른 레벨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도 지금 정확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조금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가 이 흐름을 먼저 잡느냐가 앞으로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점주님들께서도 우리 상권이 프레시 중심인가, 냉장, 신선 매대를 늘릴 공간이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향후 1, 2년 매출 방향 잡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편의점 시장, 이제는 정말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출점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상승, 경기 침체, 다양한 규제, 변수들까지 겹치면서 폐점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잘 되는 매장들은 끝까지 버티기만 해도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운영력 좋은 점주님들과 상권을 제대로 분석한 점주님들, 그리고 본부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점주님들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 지금 편의점 업계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